그럼 여기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두 산유국의 감산 연장 조치가 세계 경제는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슈가 이 유가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대로 가면은 올해 그 100불 깨고 올라가는 그 유가를 다시 보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지만은요. 이 산유국의 감산 의지를 봐도 그렇고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지금 중요선을 넘어섰거든요. 네. WTI 기준 배럴당 83달러를 넘기면 안 됐었는데 여기를 깨고 지금 86달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당분간 유가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휘발유값,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0월 31일까지 예.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있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추가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네. 현재 국제 유가라면 이제 리터당 2,000원 시대를 바로 또 연내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우디가 지금 여러 가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도 그렇고 굳이 이렇게 감산 카드를 고수하면서 이게 바이든과 척을 지려는 그런 이유 이거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단기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장기적으로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사우디의 재정 부담이 굉장히 커지겠죠. 사우디는 어쨌든 기름 팔아서 나라를 이끄니까. 네. 그런데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 등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게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유가를 높일 그럴 필요성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영기업이죠. 아람코를 또 추가 상장하려는 그래서 돈들을 더 끌어올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었는데 지금 표에 나오고 있지만 국제유가 급락에 따라서 거의 실적이 40% 가까이 급락했거든요. 예. 저런 상황에서는 재정 부담 또 아람코의 추가 상장도 상당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감산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석유 시대의 종말입니다. 네. 선유국들이 더 잘 알고 있죠. 이제 기름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거 길게는 2050년 잡았지만 당장 2030년부터는 힘들어지겠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오히려 감산을 통해서 비싸게 원유를 팔고 벌어들인 돈으로 빨리 네옴시티든 신재생 에너지든 수소든 새롭게 산업 전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는 왜 이런 감산에 같이 동조를 하는 걸까요? 지금 러시아는 원유 제재 때문에 사줄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되게 역설적이죠. 지금 제재를 해서 러시아산 원유 쓰지 마 이랬는데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감산에 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블랙마켓, 암시장에서 중국, 인도 등을 통해서 러시아산 원유가 잘 소화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잘 팔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감산까지 해서 국제유가를 높이게 된다면 미국과 유럽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높은 물가에 굉장히 원성이 심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오히려 유발시키려는 또 러시아의 정치적인 의도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가는 그냥 올라갈 일만 남은 건가요? 하단은 견고한가요? 떨어뜨릴 떨어질 요인은 없어요? 요인들이 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 이슈인데 중국이 지금 디플레, 그러니까 경기 침체냐 아니다. 이 국면에 있잖아요. 완전히 중국이 망가져 버리게 된다면 네. 수요를 감소시켜가지고 최대 수입국이죠. 그렇습니다. 중국이. 예. 유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건 세계 경제 자체에 충격이 오게 되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고 공급 쪽에서는 지금 미국이 조심스럽지만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제재를 좀 풀어주면서 이란산 원유,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시장에 좀 공급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꽤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동안. 예. 근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네.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쉐일 오일을 미국이 다시 개발하는 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앞서 말한 세 가지 요인 모두 이게 좀 가능성이나 네. 확률적으로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셰일가스는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 11월 대선까지는 쉐일은 건드리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이 유가 상승이. 100불을 깨고 올라가는 거라면 우리와 좀 예상과는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는 네. 건데 특히 이제 물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할 걸로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WTI 기준입니다. 120달러였거든요. 그때 미국 물가 9%, 우리 물가 5%, 6%였었어요. 그게 지금 3%, 4%까지 떨어진 핵심은 네. 120달러였던 유가가 배럴당 69달러까지 폭락하면서
물가를 땡겨 내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100 혹은 그 이상으로 간다. 그럼 다시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 5%, 6%, 7%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물가에는 유가 상승이 아주 네.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이제 겨우 물가 잡히려고 하는데 네. 얼마나 빈살만이 야속할까 네. 싶기도 한데 좀 증산을 요청할 뭐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현재 미국과 사우디는 옛날의 미국과 사우디가 아닙니다. 아예 페트로달러라고 해서 1973년에 석유 달러 협정을 맺었잖아요. 네. 이 세상의 모든 원유는 달러로만 결제한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사우디는 한 팀이 됐었는데 네. 이제 마이웨이입니다. 그 핵심은 예. 산유국들이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석유 안 쓴다면서 그럼 굳이 미국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산유국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과 더 친하게 지내고 있는, 네. 여기에 핵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유가 상승이 물가를 자극한다면 네. 그러면 과연 9월 그 연준의 금리 결정에 어떤 그 금리 인상의 경로를 바꿀 재료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연준 내에서는 서로 다른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에 갑자기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야, 유가가 이렇게 올랐잖아. 그럼 물가 오를 것이고 연준이 다시 긴축하겠네, 금리를 예. 올리겠네라는 이제 이런 우려가 반영이 된 건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과 궤를 같이 하는데요. 파월 의장이 두 가지를 본다고 했거든요. 첫 번째는 근원 PCE, 그러니까 물가. 네. 두 번째는 노동시장을 보겠다고 했는데 최근 발표된 노동시장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네. 좀 이제 열기가 식는, 꺾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9월에 물가 못 올릴 거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물가 자체로는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표를 보시면은요, 저기 근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근원 물가, 근원 PCE 물가라는 것은 뭐냐면 원유 가격과 곡물 가격을 뺀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유가가 올라가더라도 연준이 근원 물가, 근원 PCE 물가에 주목한다면 실질적으로 금리를 안 올려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정말로 이게 유가 상승을 볼 것이냐, 아니면 유가와 곡물 가격을 뺀 네. 근원 물가를 볼 것이냐, 여기에 또 하나의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가 물가와 또 금리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정철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